키워드를 보죠. 당연히 무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비도, 성적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라고 하는 것과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타나토스. 자, 그리고 이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론,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경험.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굳이 이제 노트할 필요는 없겠죠. 정신분석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의 구조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정신의 구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식, 두 번째가 전의식, 세 번째가 무의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영역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리비도, 성적인 본능 에너지, 성적 본능, 충동 에너지 이것들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충동이라고도 하죠. 공격적인 충동.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도 한다. 프로이트 이론을 심리 성적 이론이다. 이렇게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한 줄이 있는 거 있죠. 거기 형광펜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대상관계의 대상은 주로 부모죠. 엄마. 초기에 엄마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었다. 잘못 형성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타인과 추후의 타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요. 정신역동적 관점과 학자가 있습니다. 쭉 보게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3번과 4번과 5번이죠. 3, 4, 5에 별표 하나씩 치기 바랍니다. 자, 정신역동적 관점과 정신분석적 관점은 동의어입니다. 이 관점은 정신의 에너지, 인간 행동이 결정되는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이라고 말한다 했어요. 프로이트를 시작으로 아들러 개인심리학, 칼융의 분석심리학, 호나이의 신경증적 성격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이론, 머레이의 욕구 및 동기이론, 프롬의 성격 유형이론, 정체감 위기란 개념으로 유명한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역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중에서 프로이트와 머레이는 정신분석학파로 구분되며 행동의 여러 측면을 인간의 성격 안에 내재된 무의식적이며 감춰진 힘에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끊어요. 자, 신정신분석학파가 있어요. 신정신분석학파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신분석학파로 분류되는 아들러, 호나이, 설리번, 프롬, 에릭슨, 페어베언 등은 인간의 주된 주요 동기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이다. 성적인 힘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학자들입니다. 자, 대인관계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설리번이 나왔었죠. 대인관계 이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신분석학파이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이 너무 생물학적 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고요. 핵심 인물로는 설리번, 프롬, 호나이, 톰슨, 프롬, 라이히만, 그 다음에 윌리엄 페어베언 등이 있으며 이들을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정신분석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의 반대 성향, 약간의 그 이론들과 반대 성향을 취했던 학파가 있다. 그게 바로 신정신분석 학파다. 자, 신정신분석 학파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는 의식적인 영역,
거기 3번에 있었잖아요. 의식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의식적인 요소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충동이나 본능은 생물학적인 측면이거든요. 이제 그 측면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 성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정신분석학파에 해당되는 학자들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하고 여러 학자들이 정신 역동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융, 아들러, 허나이, 에릭슨, 설리번, 대인관계 이론의 설리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학자 중에 페어베언이 있죠. 페어베언하고 그 다음에 톰슨, 프롬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프롬, 페어베언, 그 다음에 톰슨. 자, 이런 학자들이 바로 신정신분석학파가 됩니다. 신정신분석학파도 마찬가지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이 학자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으로 들어가죠. 행동주의 관점의 학자들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세기 초 왓슨, 손다이크, 헐, 스키너 등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창되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쥐, 비둘기 등의 동물을 이용해요. 동물 실험을 했었죠. 자, 동물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을 연구하였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학습이 환경 자극에 의한 반응이다. SR을 아시죠?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SR 반응, 즉 SR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SR 이론, 자극 반응 이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사회에 커다란 반응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설립자 인 왓슨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그의 학습의 역사, 상황적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포함된 보상을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행동적 접근에서는 어떤 사람의 학습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즉 어떤 외적인 절차가 그를 족권화시켰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떠한 자극이 영향을 줬느냐 이걸 보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특히 심리학의 과학과의 동그라미,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과학화에 공헌을 하였는데 그들은 가능한 것을 강조하던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도 검증 가능한 것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에 큰 심리학의 흐름이었던 정신분석과 아주 다른 점이었습니다.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연구가 어려웠죠. 검증이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죠. 행동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정작 심리학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내적 과정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끝내는 인지혁명 이후에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학습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 행동주의가 많이 퇴보를 하죠. 인지혁명 이후 주된 패러다임의 자리를 인지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에 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 관점입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의 키워드를 써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행동주의에서는 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죠. 환경적 자극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SR 이론, 이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는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관점을 가졌던 것이 심리적인 측면인데, 자, 심리적인 요소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에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왓슨, 그 다음에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손다이크, 그 다음에 헐, 이런 학자들이 바로 행동주의 관점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 분야에서 생물학적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자연과학의 밑줄. 되게 이제 생물학적 측면 하면은 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셔야 되죠.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작용을 우리 두뇌, 신경계, 동그라미, 두뇌 동그라미, 신경계, 동그라미 안에 신경세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생리학적 과정의 밑줄. 생물학적 관점은 행동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 화학적 활동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 꿈, 정신 이미지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뇌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자들의 가정입니다. 생물학적 접근을 취하는 심리학자들은 두뇌에서 사고와 정신과정 간의 연결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고는 뇌세포의 어떤 활동, 뇌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자, 밑에 보면 생물학적 조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별표 2개. 생물학적 조망이 생물학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과 기질적 기능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질적 기능입니다. 기질적 기능이 바로 생물학적 기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질하면 유전학적인 기질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마음과 몸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의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마음은 정신, 몸은 신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게 하나의 요소가 돼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질병은 서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이 질병이 바로 생물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관찰 가능한 표현형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연관된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표현형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연관된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조망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찍어보세요. 첫 번째가 기질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신체적인 질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쭉 보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은 어떤 생리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뇌, 신경계 등을 연구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거기 위에서 4번, 5번에 보면 이 사고와 정신과정의 그 연결,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어요. 이 생물학적 관점을 가진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측면과 그 다음에 사고의 연결 거기에 초점을 둔다.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 요자입니다. 기질적인 요소, 신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유전인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실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신체적인 측면이라 하잖아요. 신체적인 요소에 생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정신적인 요소에도 생물학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정신신경계 아닙니까? 자, 신체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생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이러한 것들의 영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